안녕하세요, CP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오닉 5가 나오면서 특히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가 공개되면서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실제로 타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를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아이오닉이 뭐 370km, 80km 정도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나 사륜보다도 안 좋게 받았어요. 코나 사륜은 403km인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코나 사륜 403km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가 안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저도 아이오닉 5 주행거리 370, 80?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400 넘었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충전을 빨리빨리 자주 하면 되지 않느냐, 800V 시스템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서울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으로 가는데, 판교에서 출발할 때 집에서 94% 충전을 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라고 나왔는데, 판교에서 지금 제가 가는 양양의 리조트까지가 200km예요. 이론적으로는 270km가 남으면 되죠. 그리고 지금 내린천까지가 140km거든요. 근데 140km로 오는데 트립상으로 170km가 빠졌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에서. 뭐 그래도 충분히 갔다 올 수는 있는 거리죠. 그래서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 왔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여기 내린천 휴게소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300km로 줄었고, 대충 그냥 오른쪽 막대기 바 보면은, 여기 보면은 30% 줄어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럼 내린천 휴게소에서 충전을 해야지 하고 내린천 휴게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점검 중. 오른쪽 기계는 잘 되는데 지금 포터 EV에서 충전하고 계세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충전되면 당연히 좋죠. 더 빨리 충전하면 좋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실제로 한 2년 정도 혹은 뭐 1년만 운행해 보신 분도 알 거예요. 전기차 충전기 환경부가 설치한 거나 혹은 개인이 설치한 거나 뭐 업체가 설치한 거, 이런 거 써보시면 뭐 거의 뭐 고장 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차 코나 EV 고속도로에서 주행거리 0% 돼서 그 레카차가 끌고 갔잖아요. 그때 영상 보신 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3개 들렸는데 3개 다 충전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넘게. 충전기가 의외로 진짜 고장이 잘 나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제가 예전에 테슬라 잠깐 빌려 탔을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걔도 고장이 조금씩 나겠죠. 근데 환경부나 지금 정부에서 충전한 거 보면 뭐 전기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장이 진짜 잘 나요. 이핏 고장이 잘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뭐 환경부가 더 싸구려를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물론 현대차가 운영하니까 고장이 나도 더 빨리 고쳐주겠죠. 지금 현대차 같은 거, 지금 정부에서 설치한 거나 이런 고속도로에 지금 설치된 거 보면, 집에 아파트 것도 마찬가지고, 고장 한 번 나면 고속도로는 뭐 한 달은 안 고쳐주는 것 같고, 아파트도 고장 나면 한 일주일 안 고쳐줘요. 아직까지 이 충전기 기술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툭하면 고장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충전하고 간다는 개념이 아직 현 시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EPC는 물론 더 확대되고 고장을 안 나면 모르겠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그래도 길면 좋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 차가 코나 EV가 아니라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짜리였어 봐요. 150km 줄어서 지금 50% 돼 있으면 나머지 양양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내린천까지 올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양양에 도착해서 거기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코나가 지금 403km 인증 받았고,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470km를 갈 수 있어서 지금 300km가 남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적지까지 가도 60km밖에 배터리가 안 줄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내린천 올라올 때 내린천에 와도 60km밖에 안 줄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 300km인데 여유롭게 뭐 150 쓴다고 해도 150이 또 남아있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적지에 간 다음에 전기차 충전을 따로 안 하고 다시 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린천 휴게소 상행에 현대차 EPC 충전되어 있긴 해요.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상행에만. 그게 꽉 차 있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기다렸다 충전하면 되죠.
근데 만약 다 고장나 있다. 끝이죠. 이제 레카 불러야죠 또. 고장 안 나 있을 것 같죠? 제 예전 영상 보세요.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그 지방 내려갔다 오면서 휴게소 3개가 연속으로 다 충전기 고장 나가지고 결국 바로 다음 휴게소까지 가는 와중에 배터리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직전에 멈춰가지고 레카차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 무조건 다다익선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5 저도 예약했다가 지금 취소하긴 했는데 많이 아쉽죠. 코나 EV가 나온 게 2년 전입니다. 물론 코나 EV 차도 작고 그런데 2년 전이랑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발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GMP를 했어도. 물론 V2L이나 좋은 기능 저도 엄청 기대했죠. V2L애랑 놀러 갈 거 생각하면서. 그런데 주행 가는 거리는 저는 솔직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부 인증 기준에서는 코나 EV보다. 그러니까 차체가 꺼지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코나 EV가 403km 받을 때 니로 EV가 아마 390 몇 km 받은 걸로 알아요. 차체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저는 코나 EV 사실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땐 테슬라도 지금처럼 주행거리 많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면 차체를 키웠어도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450, 500 바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한 410km? 420km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배터리 양을 늘려서라도. 아무튼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아무리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물론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큰 의미가 없는 시기가 오겠지만 적어도 한국에 2, 3년 내에 그런 시기는 안 올 거고, 그런 시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게소에 딱 들어가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거의 모든 주차 구역에 다 있어야 돼요. 적어도 완속이라도. 그 정도 되면 휴게소에 쉴 때 충전하고 하는 게 되지, 지금처럼 급속 충전기 몇 대, 한 2대, EP처럼 5대, 6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내 필요할 때 충전을 못 해요. 기다려야 돼요. 설 명절이나 우리 날씨 좋을 때 다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럴 때 충전소 그런 거 6개 이런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완속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에는 약간 안 중요해질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양양에 가는데 그 리조트에도 혹은 그 양양에도 충전기 시설이 진짜 잘 돼 있으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바로 충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동사무소로 다시 충전하고 약속은 딴 데서 하고 다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에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주행 가는 거리는 370km, 400km도 좋죠. 근데 지금의 전기차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인프라가. 물론 깔리겠지만 지금 당장 차를 사는데 무슨 2, 3년 안에 안 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주행 가는 거리 무조건 중요해요. 그리고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의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건 아닙니다. 370, 80이면 예전에 아이오닉은 240, 50 가는 이런 전기차 소울이나 그런 것들 보다는 370km대도 많이 가는 겁니다. 400km대나. 그리고 현대차는 저도 운행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거 인증 403km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트림에 470km 찍히고 따뜻한 날에는 제가 600km까지 찍힌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낮은 건 아니지만 아이오닉 5는 솔직히 아쉽다. 현대차의 2년 전 코나 EV보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게 좀 발전을 더 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실내 거주성이나 V2L 이런 건 진짜 좋아진 건 맞지만 아쉽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나 EV는 또 가격이 쌌어요. 아이오닉은 근데 거의 테슬라 가격에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을 낮춰버려가지고, 원래 제가 아이오닉 5 하고 싶었던 이유도 테슬라는 비싸요. 사실 좋잖아요. 구분도 가격대가 프리미엄 세단으로 보조금 받아도 비싸잖아요. 근데 코나 EV는 약간 많이 쌌거든요. 근데 400km가 이 장점이었는데, 아이오닉 5는 그 테슬라 모델 3랑 비슷한 가격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가 한 1000만원 쌌어봐요. 이거 대박. 그러니까 코나 EV 가격에 나왔으면 엄청난 대박이었겠죠.
예, 저는 이제 현대차 코나 EV를 2년 동안 타면서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는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특히나 지금 한국의 시장, 이 충전기가 이렇게 자주 고장나는 이 충전기 기술로는 충전을 자주 하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대차의 e핏이 이렇게 고장 자주 안 나는 기술이라면 이제 그거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부나 이런 거 설치한 이 기술을 보면 고장 진짜 잘 난다. 그리고 잘 고쳐주지도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했는데 저 이제 또 바로 출발해 봐야 돼가지고 충전을 못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옆에 포터 EV 분이 이제 충전하고 계시는데 좀 기다릴까 했는데, 저분은 아마 일하시는 분이라 가득 충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내린천육에서 서울 방향 이핏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 EV라서 초급속은 안 되고 급속만 되는데요. 아까 내린천육에서 하행에서, 그러니까 양양 방향에서 급속 충전기 한 대가 고장나 있었죠, 환경부께. 그래서 그때 충전을 못 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핏에는 충전하는 차가 없어서 할 수 있었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양양에서 서울 방향으로는 오르막길이에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배터리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가다 보면 집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서 충전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충전기가 고장나 있다, 혹은 누가 충전하고 있다 해서 다음 충전소까지 거리가, 휴게소가 30km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정안 휴게소에서 당한 거랑 똑같은 코스예요. 오르막길인데 다음 충전소까지 30km? 갈 수 있지 하고 갔는데 그 충전기가 또 고장나 있어 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이죠. 오르막길에 배터리 많이 쓰고 있는데, 홍천 다음에 가평 휴게소인데 거기 고장나 있으면 거의 집에 못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였다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는 어쨌든 인증거리가 528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상황에 왕복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코나는 공식 주행거리가 400km인데 딱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년을 썼는데도. 그래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길면 길수록 좋다. 짧아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특히 지금처럼 충전기 고장이 잘 나는 시대에는. 온 김에 이핏 충전기에는 제 차의 충전량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로 표시되네요. 보일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좀 시끄럽고. 지금 37% 나오나요? 지금 38% 충전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7분이고 전력은 53kW. 거의 코나가 받을 수 있는 최대량으로 충전하고 있어요. 전기차 타고 오신 분은 알겠죠? 이거 다 충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마 속도로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가는데 뭐 한 10분은 걸리겠죠. 화장실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충전돼 있을 거라 아마 주행 가는 거리가 250이나 300이 뜰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추워.